네, 안녕하세요. 파이토치와 딥러닝 기초 그리고 실습을 진행할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조명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우리가 딥러닝에 대한 이제 기본 지식과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인공 심층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인 소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딥러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치에 대한 기본 실습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딥러닝 지식들을 활용해서 이제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사실 인간의 이제 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머신러닝의 기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입력으로 받는 이 입력 변수와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이런 출력 변수 간의 어떠한 관계를 만드는 이 함수를 만드는 것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하는 과정이 이제 딥러닝이고 주어진 데이터 속에서 어떠한 이제 데이터 특징을 찾아서 그 함수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다 갖고 있을 수가 없고 그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어떤 샘플링된 이 일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학습 데이터로 이것을 사용을 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경향성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학습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이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훈련 데이터가 나쁘면 어떠한 이제 실제의 이제 현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 데이터의 이제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고 편향되어 있지 않는 이런 훈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위해서 가이드 또는 정답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해당 그림에서 인풋으로 이제 들어오는 어떠한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이 개 사진이 있을 때, 이 결과를 이제 모델이 도출해내고, 이 도출된 결과가 정답과 가까워지도록 이제 학습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두 단계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트레이닝 페이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테스트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고, 어떠한 이제 훈련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고, 딥러닝 그냥 학습을 통해서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그 데이터 안에서의 특징을 추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프리딕션을 진행을 하고, 그 예측을 진행을 하고, 그 예측된 값이, 그 도출한 값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답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통해서 계속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학습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결과로 이제 우리가 얻은 이 모델을 이제 테스트 페이스에서는 가져와서 실제 이제 데이터 세트 새로운 우리가 학습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결과를 예측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데이터 안에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 용도를 이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보통은 뭐 예를 들면은 80대 20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을 지어 놓고 이제 나머지 80에서는 이제 트레인을 하고 20%에서는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셋을 분리해서
딥러닝을 진행합니다. 또한 이 딥러닝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학습 방법이 있는데요. 어, 그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를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라벨이 다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습 데이터,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정답 라벨도 같이 갖고 있고, 이제 모델이 이 라벨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계속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 특징이 비슷한 데이터를 이제 어느 정도 클러스터링해서 예측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요 왼쪽의 데이터들이 이제 A에 해당되고, 오른쪽의 데이터들이 B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트레이닝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학습을 해서 요 A와 B를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요 바운더리를 찾는 것이 이제 학습 과정이라면,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요 A, B를 학습에서 주어주지 않고 이것을 그냥 알아서 어, 명확하게 이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도 같은 기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데이터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특징이 유사한 데이터들끼리 클러스터링을 이제 묶어서 분류하는 방식을 우리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비지도 학습은 다루지 않고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한 영역에서 내에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이 다 끝났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 신경망들이, 인간의 신경망과 매우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각각의 이제 신경세포들이 결국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 하나의 이제 뉴런은 다른 뉴런에게서 신호를 받고 또 그 뉴런은 또 다른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망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artificial 뉴런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고 이러한 이제 뉴런들이 이제 계속 여러 개 많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요 구조를 이제 전체를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뉴런은 이제 복잡하게 연결된 이제 많은 뉴런들이 이제 병렬 연산을 통해서 이제 우리 기존의 컴퓨터가 수행하지 못했던 그런 영상이나 뭐 음성 이런 신호들에 대한 처리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이 펄셉트론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가장 베이직이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펄셉트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사실 인공뉴런이라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1950년대쯤에 고안된 것으로서 좀 비교적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현재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 심층 신경망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퍼셉트론 모델은 요 그림과 같이 생겼는데, 요건 이제 싱글 퍼셉트론이라고 부르고, 이제 입력층과 출력층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층이 요 부분이고, 이제 출력층이 이 Y 값을 도출하는 요 부분인데, 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X 값들을 이제 이게 뭐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어떠한 일정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임계값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영화를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판단을 할 때 있어서 뭐 그 영화의 관객 수도 고려 요인이 될 수 있고,
뭐 그 영화의 평점이 고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요인들이 이제 각각의 요 X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요인을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통해서 결정을 할지를 이제 가중치인 W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W 값이 크면 클수록 그 요인을 더 많이 고려를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 X와 이제 W가 곱해져서 각각의 이제 웨이티드 썸이 되어서 합이 되어서 이제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값이 일정 이 threshold를 넘는다면 이제 1이 되고 넘지 않는다면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최적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W 값, 이미 X 값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W 값을 잘 조정을 해서 변경을 해서 최적의 이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W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이 임계값을 요 부등호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세타 값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요 마이너스 세타 값을 여기에 이제 또 추가를 해서 그리게 되면은 이 x0는 1이 되고 이 w0는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형식이 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요 i는 이제 0부터 시작이 되겠죠? 요 x0, w0 곱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게 되고 요 수식 안에서 우리는 요 w0인 요 세타 값을 바이어스라고 부르게 되고 그다음에 요 나머지의 요 w 값들을 이제 웨이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중치, 여기는 바이어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거는 이제 싱글 퍼셉트론인데,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퍼셉트론, 레이어 퍼셉트론은 이제 말 그대로 레이어 수가 이제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 요 앞단에서 이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요 인풋에서 이제 다음 레이어로 가는 요 과정, 요 레이어를 우리는 인풋 레이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지금 중간에 있는 perceptron 이제 네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우리는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중간층을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고 한글로는 은닉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부분이 이제 파이널 레이어인 요 마지막 레이어가 이제 아웃풋을 도출하는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는 아웃풋 레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어가 이제 3개 이상 쌓인 것을 이제 우리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즉 MLP라고 부르게 되고 요 레이어가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깊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액티베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요 액티베이션 개념은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요 W0, 즉 바이어스에 대해서 봤는데 요 바이어스 값을 통해서 결국에는 Y 값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바이어스가 지금 이 예시에서는 지금 0.5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0.5를 기준으로 그 웨이티드 썸 값이 크면은 1이 되고 적으면 0이 되는 식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임계값을 넘고 넘지 않고 이런 스텝 펑션을 갖게 되면은 굉장히 샤프한 트랜지션을 요 트레시홀드를 기준으로 갖게 되고 결정이 되게 되고 이런 다음과 같이 이제 0.49와 0.51의 경우에는 요 0.1, 0.01의 차이로 그 결과값이 바뀌게 되는 이런 바이너리한 결과값을 갖게 되는데 사실 실생활에서는 이런 디시전은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러 이제 다양한 그 딥러닝의 이 계산법들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여서 그 다음 나온 방식이 이제 시그모이드 방식입니다. 그 시그모이드 펑션은 요 다음 슬라이드, 보이시는 요 그림의 요 수식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얻은 이 바이어스 값과 그다음 다른 가중치들과 입력들 간의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얻은 요 결과값의 이제 익스포넨셜 지수를 통해서 요 수식을 얻게 되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스무스한 형태의 그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0과 1의 바이너리 값을 얻는 것이 아니라 0부터 1 사이에 어떤 컨티뉴얼한 밸류를 갖게 되고,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probability의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이 시그모이드 외에도 이런 렐로 펑션이나 아니면 하이퍼블릭 탄젠트 같은 이런 함수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이번에 설명하진 않을 거고 이러한 이제 펑션들을 우리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고 활성화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이 값이 이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입력으로 들어온 밸류 값들과 그것과의 가중치들의 웨이티드 썸 값이 이 다음 이제 레이어로 전달될 때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를 결정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함수라고 하고 이 값이 이제 어떻게 전달될지를 이제 이 시그모이드나 아니면 렐루나 뭐 이런 하이퍼블릭 탄젠트 같은 함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 렐로 펑션에서는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 레이어에는 0으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이런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이제 다음 레이어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웨이트를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X라는 이제 인풋 데이터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값을 도출해야 되는지 이 라벨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 두 가지의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라벨을 잘 도출할 수 있도록 이 W 값들을 최적의 W 값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최적의 W 값을 구하는 과정은 결국에는 이 결과값을 얻은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라벨, 이 desired 데이터와 유사하도록, 즉 차이가 별로 나지 않도록, 에러가 적도록 이 W가 학습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W를 학습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X라는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라벨, 이 D라는 라벨을 갖고 있고 요 이 인풋 데이터와 라벨 데이터의 쌍이 총 N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 입력 데이터가 W 곱해지고 이 바이어스가 더해진 요 결국에 우리가 Y를 얻었을 때 요 Y 값과 D 값의 차이를 요 에러를 통해서 우리는 요 에러를 가장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W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에러인 요 함수를 우리는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글로는 그 비용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비용 함수를 코스트를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는 W와 B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 에러 이제를 구할 때 이제 에러를 구해서 이 W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랜덤하게 W랑 B를 찍으면서 계속 제일 적은 에러를 나타내는 것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왜냐면은 데이터셋 자체가 딥러닝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수많은 데이터셋 안에서 이 제일 작은 거를 계속 랜덤하게 샘플링 하면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옵티멀한 W를 찾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레디언트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러 서페이스에서 보듯이 이제 이게 이제 각각의 이제 W와 B가 이제 어떠한 값을 갖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6에서부터 6까지의 요 값을 요 안에서 요 범위 내에서 이제 W와 B를 계속 바꿔가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 바꿔가면서 에러를 계산을 한 지금 서페이스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형식일 때, 우리는 이 에러가 이 높은 곳에서 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요 가장 낮은 최적의 에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W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차를, 이 에러를 이제 각각의 이제 웨이트, 가중치로 미분을 하여서 얻은 이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계속 되면서 요 가장 낮은 요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W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 가중치의 그레디언트의 방향으로 일정이 요 어느 정도의 스텝으로 이동을 할지를 정해줘서 이 W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이제 학습 과정입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크기로 업데이트를 할지를 정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는 러닝 레이시라고 하고, 요 러닝 레이스를 조절을 하면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적게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방금 설명한 부분을 요약을 하자면, 먼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MLP가 있다고 했을 때,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제 입력 데이터가 각각의 이제 레이어를 통과해서 아웃풋을 도출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우리는 feedforward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으로 나온 이 데이터 Y와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 라벨 데이터 D 사이에 요 어떠한 뭐 에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뭐 코스트 펑션 또는 로스 펑션을 통해서 그 로스를 구하게 되고 이 로스에 대한 W 값의 이제 미분 값을 통해서 각각의 웨이트를 반대로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는 과정을 우리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 백프로파게이션은 이제 역전파라고 하고, 이 역전파 계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 미분이 요 이제 그레디언트가 성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특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요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은 역전파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딥러닝 알고리즘 구현이 간단해지기도 하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물론 실제로 이제 증명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고 어떻게 이제 역전파가 돼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한 W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향이지만 이 수업 시간에서 거기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이제 이것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이제 심층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P도 마찬가지고 이제 입력층과 출력층 이렇게 두 가지와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은닉층을 갖고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은닉층에서의 이제 레이어가 보통 이제 3개 이상인 것을 뭐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MLP 우리가 방금 봤던 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딥 뉴럴 네트워크와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MLP보다 딥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훨씬 더 많은 이제 레이어를 갖고 있다. 하나 이상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레이어들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요 레이어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딥해진다, 깊어진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학습이 처음에 이제 피드포워드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 과정이 어떤 스텝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데이터셋이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 안에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먼저 하나의 데이터를 랜덤하게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방금 진행했던 대로 피드포워드를 거쳐서 하나의
그 아웃풋을 하나가 뭐, 아웃풋을 도출을 하게 되고, 그 도출한 아웃풋 Y와 우리가 갖고 있는 라벨 데이터 D 간의 이제 어떤 에러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로스 펑션이나 코스트 펑션을 통해서 그 값을 찾고, 에러 값이나 그 로스 값을 찾고, 그 로스 값에 해당하는 이제 미분 값을 계산을 하여서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 프로파게이션 진행과 그다음에 그 진행 과정에서의 이제 웨이트들이 다 업데이트가 한 번씩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웨이트들을 갖고 있고,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또 가져와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새로운 MLP의 이제 피드 포월드를 거치면서 또 아웃풋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스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터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모델은 점점 계속 업데이트가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이터레이션이 이제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데이터가 다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하나의 이제 그 한 단계가 끝나는 것을 우리는 에폭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 하나의 에폭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의 에폭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전체 데이터셋에서 또 랜덤하게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5에폭을 이제 학습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모델 학습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Q개의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고, 한 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데이터 하나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Q번의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하나의 에폭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에폭으로 가서 또 처음부터 전체 데이터셋에서 또 한 개씩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습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Stochastic Gradient Descent 기법이라고 합니다. SGD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SGD 방법이 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옆에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어떤 에러 서페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해당 요 지점에 이제 있다고 했을 때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했을 때 이 지점에 이제 에러가 있다고 했을 때 가장 미니멈한 에러 지점인 예를 들면 이 지점까지 이제 이 에러 서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이 지점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였을 때 하나의 데이터셋에서만 이제 피드포월드를 하고 그 데이터에서의 결과값으로 모든 웨이트를 한 번씩 다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데이터셋에 너무 편향된 그 웨이스트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게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배치 단위의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배치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다 보고 그 전체에 대한 평균적인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의 디센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모두 다 사용하여서 그것을 다 한 번씩 다 피드 포워드를 거친 그 결과 아웃풋에 대한 평균적인 그 스텝을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딥러닝 데이터 셋들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피드포워드를 한 번 다 거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그 메모리도 많이 들고 그 웨이트도 다 저장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레디언트를 다 뽑아서 저장을 해서 평균적인 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이것을 배치를 쪼개서 미니 배치를 만들어서 이 일정한 요 사이즈, 배치 사이즈 안에서의 데이터셋을 데이터를 랜덤하게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피드포워드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인 스텝을 가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8이 될 수도 있고, 32가 될 수도 있고, 256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즈에 따라, 그 배치 사이즈는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 사이즈에 맞게 이제 랜덤하게 데이터셋에서 가져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이 SGD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이제 데이터셋이 M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한 에폭을 갈 때 총 N번의 스텝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MGD 같은 경우에는 이 M을 B로 배치 사이즈로 나눈 만큼의 스텝으로 그 하나의 에폭 동안에 웨이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볼 부분은 지금까지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이제 아웃풋이라는 값이 있을 때 그 값과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때 로스 펑션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인데요. 딥러닝 네트워크 중에서 실제로 이런 분류기를 학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이 사과라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일정 레이어를 거쳐서, 결과를 도출을 한다고 하였을 때, 이 사과가 어느 클래스에 해당하는지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예시에서는 첫 번째 클래스가 애플이고 그 다음 망고, 오렌지, 바나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클래스 이 입력에 대한 클래스는 이 애플이기 때문에 이 라벨인 지금 Y라고 되어 있는데 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제 desired 데이터 라벨 값은 사과가 1이고 나머지 클래스가 0인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도 우리가 원하는 모델의 아웃풋은 애플에서 1을 갖고 나머지에서 0을 갖도록 이렇게 아웃풋을 출력하도록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제 어떤 MLP 레이어를 거쳐서 하나의 값을 도출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하나의 값일 필요 없이 이렇게 클래스 개수만큼의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에서는 클래스 개수가 만약에 K라고 했을 때 이 K만큼의 아웃풋을 이제 내게 됩니다. 이 MLP를 거쳐서. 이때 이 아웃풋의 각각의 값들은 결국에는 이 클래스에 해당할 확률이 돼야 되는데요. 이 확률이 가장 높은 값이 결국에는 인풋으로 들어온 그 데이터에 대한 그 해당 클래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값들을 확률 값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여기 그 슬라이드에서 요 마지막에 이제 나온 각각의 값들을 A라고 했을 때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AK까지 있는 이런 값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요 각각의 이제 값들의 전체의 썸메이션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한 요 값을 통해서 우리는 확률적으로 이 각각의 클래스의 어떠한 클래스에 해당할 확률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서메이션 분의 해당 클래스의 확률 아웃풋 값을 통해서 우리는 확률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 값을 얻는 것을 소프트맥스라고 표현을 하고 결국에는 이것은 해당 클래스에 예를 들면 AL이라는 아웃풋에 대한 이제 소프트맥스 값을 뽑았을 때 그 L번째 클래스에 대한 probability가 되고 여기에 이제 로그 값을 취하면 log likelihood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이제 예시를 봤을 때도 요 애플 클래스, 망고 클래스, 오렌지, 바나나 클래스 각각에 대한 A1, A2, A3, A4의 이제 값이 나왔을 때 우리는 요 전체에 대해서 일단 합을 하고 거기가 분모가 되고 분자가 이제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값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더했을 때 요 yj 값이 결국에는 y 햇의 1부터 y 햇의 k까지의 이제 값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요 각각의 값을 다 더했을 때는 1이 되도록 즉 전체의 클래스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할 값들 probability를 다 더했을 때는 1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probability를 갖는 그 해당 값이 그 해당 인풋에 대한 클래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로스 펑션은 이전까지는 에러 값으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했다면 여기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한 이 소프트맥스 값이 있는데 이 소프트맥스 값 앞에 단순히 로그 함수를 붙여줘서 그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기 앞에 yc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라벨 정보인데요. 결국에는 이 라벨 정보도 입력에 해당하는 그 클래스에 대해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기 때문에 yc가 1인 상태에서만 그 값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이 수식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고 최종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수식이 다음과 같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애플이라는 첫 번째 클래스가 정답일 때는 요 y 요 부분이 첫 번째 클래스 애플 클래스에 대해서만 결과를 이제 도출을 해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게 되고 여기 앞에 이제 결국 likelihood가 입력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한 likelihood가 높아지도록 학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로스 펑션은 작아지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어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negative log likelihood를 만들고 요것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결국에 요 로스 펑션이 미니마이즈 되는 방향으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면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요 log likelihood 값이 해당 클래스에 해당하는 log likelihood 값이 미니마이즈 되도록 세타 값은 여기서 이 전체의 웨이트를 뜻합니다. 이 세타 값이 업데이트 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그것을 우리는 이 수식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딥러닝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이제 설명했던 부분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머신을 학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 머신러닝의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런 딥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이제 형태로 되어 있는 이걸 인공지능 신경망이 있을 때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딥해지고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를 계속 웨이트를 학습을 시키면서 각각의 이제 레이어들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을 하고 원하는 아웃풋을 도출하는 이런 것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어널리시스를 할 수도 있고 방금 본 것과 같이 어떤 분류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태스크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들이 제가 이제 여태까지 설명했을 때 이 레이어들에 쌓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이렇게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에서의 그 히든 레이어죠. 은닉층의 이제 레이어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이제 다양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데이터에 대한 표현을 학습하면서 더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이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딥한 네트워크가 좋은가, 아니면 좀 더 샬로우한 네트워크가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예를 들면 동일한 어떤, 뉴런들이 있다고 했을 때도, 어, 하나의 하나의 그 레이어에 그 뉴런의 개수, 퍼셉트론의 개수가 뭐 이렇게 세 개짜리로 된 이런 깊은 레이어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네, 들어가면서, 또는 그냥 요것을 하나의 굉장히 샬로우하지만 하나의 레이어에 굉장히 많은 펄셉트론으로 이루어진 이런 어, 레이어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딥한 네트워크와 샬로우한 네트워크를 비교를 한다면 어, 이론적으로 또 실험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되어 있는데 샬로우한 네트워크보다 딥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컴퓨테이셔널한 커스트도 많이 적고 더 좋은 그 성능을 보인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20차원짜리의 이제 인풋 벡터가 있고 이 20차원짜리의 인풋에 대해서 우리가 뭐 원하는 아웃풋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90% 정도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가 하나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히든 레이어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는 100개의 히든 뉴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레이어 하나 안에 20차원짜리의 이제 벡터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이제 100개의 뉴런이 필요하게 되고 전체를 다 이제 거쳐서 아웃풋을 도출한다고 했을 때 5개의 히든 레이어를 반면에 쓰게 된다면 하나의 레이어에는 5개의 뉴런만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100개의 뉴런이 필요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5개의 히든 레이어에 5개의 뉴런만 필요하기 때문에 25개의 뉴런만 필요하게 되고 이게 단순 뉴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뉴런에 연결되어 있는 웨이트들을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웨이트들이 다 곱해지는 그 컴퓨테이셔널한 커스트도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앞에 있는 이 쉘로우한 네트워크가 훨씬 더 코스트가 많이 드는 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레이어들을 많이 점점 더 깊게 쌓으면서 물론 여기 안에서도 레이어가 깊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레이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학습도 더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래도 이런 그 뉴럴 네트워크 관점에서 모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포텐셜이 많고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들도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파이토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는 사실 이런, GPU에서 텐서라는 이제 파이토치의 데이터 형태가 있는데, 이 텐서 조작이나 아니면 동적 신경망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이고요. 또 앞서 설명드린 그런 그레디언트 계산하는데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간결하고 빠른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GPU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GPU는 연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봤듯이 이제 웨이트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이 그레디언트, 즉 기울기를 계산을 하면서 이제 미분이 쓰이게 되는데 딥러닝에서는 이런 연산을 GPU를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CUDA나 CUDNN이라는 이제 API를 통해서 GPU 연산에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병렬 연산에서 이런 GPU의 속도가 CPU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딥러닝을 학습하는 데 GPU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GPU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다양한 텐서 조작을 하는 데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이제 파이토치이기 때문에 현재는 파이토치를 사용하여서 많은 이런 딥러닝 학습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텐서라는 그 데이터 형태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 파이토치에서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차원을 가진 이 행렬, 다차원 행렬, 자료들의 이제 다차원 행렬들을 만드는데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되게 간단하게 여기 토치점 텐서라는 요 코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행렬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매트릭스나 뭐 어레이나 뭐 벡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 간단하게 요 뒤에 이 점쿠다라는 코드를 통해서 쿠다 이렇게 이제 코드 작성을 해주게 되면 이것을 이제 GPU에 올려서 GPU로 연산을 수행하게 할 수도 이제 간단하게 GPU로 연산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토치첨 텐서 안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요 행렬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요 형태의 행렬이 텐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래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연산 그래프를 통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 신경망은 이제 요 연산을 진행하게 되고 이게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연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연산 그래프는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방향성이 있고 이제 변수를 의미하는 요 노드와 이 노드와 그다음에 이 엣지에서는 이제 연산을 담당하는 이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이제 노드는 이제 변수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여기에서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이 텐서들을 만드는 이렇게 구성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네트워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기울기를 계속 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이제 모델을 먼저 정의를 하고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요것에 이제 피드포워드 과정을 거치면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요것을 이제 기울기가 가중치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되고, 요것을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법을 사용하여서 이제 파라미터를 반대로 또 업데이트를 하면서,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때에는 콜앱을 사용할 텐데요. 콜앱은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노트북으로 이제 인터넷에 콜앱을 이제 치면은 이제 콜앱의 노트북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노트북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코드 연습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리 이렇게 콜앱을 준비를 해 놓았는데요. 콜앱을 이제 딱 틀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어, 노트북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노트북 안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쳐서 실행을 하면서 결과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콜앱에서 실습을 진행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을 직접 한번 쳐보시면서 실행을 해보면서 한번, 결과를 보면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먼저 구글 드라이브를 먼저 마운트를 해놨습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해놓는 이유는 이제 내가 작업한 것들이 나중에 다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업한 것들을 이제 폴더에 다 저장을 해놓기 위해서 마운트를 해서 그 드라이브 안에 저장되도록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요 두 줄을 치면은 이제 마운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딱 실행을 하면 마운티드 앳 컨텐트 드라이브 요 폴더 안에 지금 마운트가 되어 있다라고 글이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뭐 연결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그 창이 뜨게 될 텐데 그 창에서 이제 연결을 한다라고 해서 액세스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마운트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지금부터 이제 뒷부분에서는 학습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GPU를 연결해 놓는 게 좋아서 이 런타임에 들어가서 여기서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는 것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하드웨어 가속기에서 다양한 이제 장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마 CPU로 되어 있을 텐데 GPU로 설정을 바꿔서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계속 뒷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텐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제 베이직한 개념들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토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토치라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임포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텐서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치.텐서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웃풋은 결국에 우리는 요 2 x 2짜리의 행렬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텐서의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코드이고, 이렇게 다음과 같은 텐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출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2차원의 텐서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뒷부분에 디바이스를 쿠다 땡땡 0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디바이스를 설정을 해주면 우리가 이 텐서를 만들 때에 쿠다 위에 올리겠다라는 뜻이고, GPU 위에 올리겠다라는 뜻이고, 요 뒤에 숫자는 그 GPU의 번호를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콜앱을 통해서 GPU 한 개를 사용하게 되는데, 딥러닝을 학습할 때는 굉장히 많은, 장비가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4개의 GPU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0번부터 3번까지의 이제 쿠다가 할당이 되게 되고, 이때 우리가 몇 번째 GPU에 올려서 이것을 수행할지를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토치에서 지금 제공하는 요 플롯 64 여기에 데이터 타입을 설정을 해서 텐서를 이렇게 생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텐서 간의 연산을 할 때 이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으면 연산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데이터 타입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연산을 하는 게 나오는데, 텐서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넘파이 같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수학 연산이 가능하고, GPU를 사용했을 때는 더 빠른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 간에 이제 연산을 할 때 타입이 같은 것을 꼭 유의를 해야 되고, 타입이 다르면 연산이 이제 불가능해서, 예를 들면 뭐 플롯 텐서랑 더블 텐서 간에 어떤 사칙 연산을 한다 이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 예시에서는 이제 길이가 3인 이런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벡터 간의 연산을 수행을 하였고, 이렇게 연산을 수행해서 프린트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결과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직접 보고 싶으시면 그 콜앱에서 요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한 다음에 Shift 엔터를 치면 이 실행 결과가 이렇게 바로 뜨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텐서의 차원에 대해서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차원은 사실 처음 문제는 이 신경망을 구성을 하거나 결과 값들을 뽑아서 이제 차원을 바꿔서 뭔가를 이제 수행하거나 할 때 되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데, 차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그 요 뷰라는 함수를 통해서 차원을 바꿔주게 되는데, 먼저 예시로 이 템프라는 변수에 지금 요 2x2짜리의 이제 매트릭스가 이제 텐서를 이렇게 저장을 한다라고 해놓고, 요 텐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차원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shape이라는 코드를 치게 되면은 요 텐서의 사이즈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요렇게 지금 2x2짜리에 텐서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뷰를 사용해서 이제 차원을 바꿔주게 될 텐데요. 이 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숫자, 요 값들을 통해, 요 값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쉐입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맞춰줘서, 입력된 요 템프라는 텐서의 쉐입 차원을 바꿔달라라는 요 코드이고요. 요거를 이제 지금 2x2짜리를 4x1로 바꿔달라라는 코드이고, 요것을 수행을 하였을 때 결과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4x1짜리에, 4x 1짜리에 그 텐서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차원이 0번째 디멘전이고 이쪽이 첫 번째 디멘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0번째 디멘전, 여기가 첫 번째 디멘전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요 점 뷰에서 마이너스 1, 요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원하는 지금 디멘전은 유지를 해주되, 차원은 유지를 해주되, 거기에 맞도록, 그 해당 형태에 맞도록, 그 값을 알아서 설정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은, temp.view 4와 동일한,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인 부분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랭스가 4짜리인 이렇게 벡터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우리가 나머지 차원을 알아서 설정해 주길 바랄 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요렇게 이제 2차원짜리의 행렬을 만들려고 했을 때, 첫 번째 디멘전에서는 1 값을 갖기를 원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이제 요 인풋에 대해서 맞춰줄 수 있도록 이제 할 때 마이너스 1을 넣어줘서, 이때는 그러면 1 바이 4짜리의, 텐서가 생성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 바이 4짜리의 텐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1을 넣어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4바이 1짜리의 텐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텐서의 차원을 바꿔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입력으로 넣어줄 때 이런 차원이 맞지 않는 문제를 뷰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전에 배웠던 딥러닝에 대한 이 지식들을 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파이토치의 기본적인 이런 프랙티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해서 파이토치로 이제 딥러닝 모델을 한번 학습시켜보는 이런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딥러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셋은 이 패션 엠니스트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사실 데이터셋이 굉장히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중요한데, 이제 딥러닝 이런 여러 내장된 데이터셋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 엠니스트 같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토치 비전이라는 토치 비전이라는 요 이제 내장된 예제 데이터로 이제 운동화, 뭐 티셔츠, 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고 요 이미지를에 대한 분류를 하기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가 28 x 28짜리의 이제 어레이의 형태로 되어 있고 요 각각의 이제 요 이미지 안에 28 x 28짜리의 이제 데이터로 어레이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각각의 이제 픽셀들의 값은 0부터 255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그레이스케일로 하나의 채널을 갖고 있고 RGB가 아닌 그레이스케일 하나의 채널 안에 이제 0부터 255의 값들로 이루어진 그 매트릭스 형태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클래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라벨이 또 제공이 되는데, 이 라벨 데이터가 제공이 되는데요. 요 패션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클래스에 대한 라벨이 붙어 있고, 요 10개의 클래스 중에 어느 클래스인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는 총 이제 7만 개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6만 개가 트레인 데이터, 1만 개가 테스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예를 들면 지금 0번째 클래스는 티셔츠가 되는데 요 티셔츠에 대해서
우리는 0번째 클래스로 모델이 잘 예측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학습을 통해서 진행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할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들을 우리는 다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 보시면 여기 이제 토치도 사용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토치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 지금 이 토치 비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셋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 함수를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하는 것이고요. 요 토치 비전에서 제공하는 요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전처리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다 앞으로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콜앱에서 한번 수행을 해볼 건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일단 구글 마운트를 먼저 해 놓고요. 그럼 지금 컨텐츠 드라이브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경로가 있다, 마운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디파이토치라는 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서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폴더를 하나 이제 지정을 해 놓으셔서 거기 안에서 이제 요게 이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디파이토치라는 요 폴더가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수많은 이 폴더들 안에 사이에서 이제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폴더로 이제 먼저 들어가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요 퍼센트 표시를 하고 이 CD를 치면 이게 이제 뒤에 그 해당 경로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제 명령어이고요. 요 경로는 지금 내가 원하는 요 경로로 들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못 찾겠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그 폴더의 경로를 찾기 위해서 요 옆에 이 세 개의 점으로 되어 있는 요걸 누르시면은, 경로 복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요걸 눌러서 그냥 바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요 경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경로에 들어갔다는 게 표시가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요 함수들을 이렇게 지금 호출을 이제 먼저 라이브러리들을 호출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제가 지금 미리 저는 다 쳐놨는데 이렇게 이제 미리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호출을 해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제 호출이 잘 되게 될 것이고요. 네, 여기 요 체크 표시가 되면은 이게 수행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을 수행을 해주게 될 겁니다. 요 부분은 이제 우리는 GPU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몇 번째 GPU를 사용할 거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통해서 쿠다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 쿠다 is available이라는 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쿠다가 있다면은 요 GPU를 사용을 할 거고 GPU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쿠다가 아니라 GPU가 있다면, 이 지정 0번째 GPU를 사용을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CPU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토치를 사용할 때에는 GPU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그 토치점 디바이스를 통해서 요 디바이스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GPU 또는 CPU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셋을 불러오게 될 건데요. 먼저 토치 비전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치 비전을 통해서 여기 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들이 여기 토치 비전 안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패키지입니다. 토치 비전은. 그래서 여기 안에서 뭐 엠니스트나 뭐 유명한 이미지넷 같은 이런 유명한 데이터셋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코드 한 줄로 우리는 데이터셋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공개 데이터셋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토치 비전 점 데이터셋 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셋인 요 패션 엠리스트를 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져올 건지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
먼저 요 A라는 부분에서는 내가 어디에, 그 디렉토리에, 어디에 위치에, 요 패션 앤리스트 요 해당 데이터셋을 가져올지를 먼저 적어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true 요 B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미 이 위치에, 패션 앤리스트, 즉, 우리가 원하는 요 데이터셋이 존재할 때는, 받지 않고, 만약에 존재하지 않다면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처리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우리는 이제 텐서 형태로 가져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트랜스폼을 이제 텐서로 해주겠다라는 뜻이고 요 텐서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데이터셋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바이 28에 우리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여기 채널은 한 채널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 채널짜리에 이렇게 이미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요 각각의 이제 요 값들은 0부터 255에 요 값을 이제 갖고 있는 픽셀들의 밸류를 갖고 있는 형태인데 요것을 우리는 텐서로 바꾸면서 0부터 1로 바꿔주겠다라는 뜻이고, 텐서의 0부터 1까지의 값들, 요 값들은 다 이제 255로 나눠지게 돼서, 0부터 1 사이의 값들로 이제 노멀라이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의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데이터셋을 받아줄 것이고 여기 이제 트레인 first라는 부분이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는 있는데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셋이 아닌 테스트 데이터셋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셋을 한번 다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 경로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디파이토치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왔고, 지금 제가 있는 경로는 이 해당 경로에 있다라는 것을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 안에 있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였고, 그 디바이스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받을 건데, 여기 이제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네, 어디에 데이터셋을 받을지. 그럼 저는 지금 디파이토치 안에서 요 패션 앱리스트라는 요 폴더 안에 데이터셋을 받겠다라는 뜻이고, 요 패션 앱리스트라는 폴더가 지금 여기 이 옆에 이 폴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현재 폴더 목록들이 나오게 되고 제가 있는 이 디파이토치 안에 지금 패션 앱리스트라는 폴더가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여기 안에 이제 데이터셋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데이터셋을 받고 근데 여기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없으면 이제 받아지게 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요 텐서의 형태로 받겠다라는 것까지 이제 코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수행을 하면은 사실 저는 지금 데이터셋이 미리 받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다운로드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셋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다운로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로딩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압축 파일이 다 풀어지면서 이제 로우 데이터들이 이제 폴더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받아지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패션 앱리스트 폴더 안에 이렇게 이제 로우 파일들이 이제 받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로더 부분인데요.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메모리로 불러오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이 과정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 앞에서 이 각각의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 안에 이제 요 토치 비전을 통해서 경로에서 이제 다운을 받아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각각의 트레인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로딩을 진행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데이터 로딩은 우리가 원하는 지정한 요 데이터셋 여기서 받아달라, 데이터를 가져와 달라라는 뜻이고 요 뒤에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였을 때 전체 이제 데이터셋 안에서 요 셋 안에서 일정 묶음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처리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피드 포워드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일정 데이터의 개수가 배치 사이즈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코드에서는 배치 사이즈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트레인셋에 6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6만 개 안에서 랜덤하게 100개씩을 뽑아와서 데이터를 구성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트윈 로더와 테스트 로더는 각각 이제 100개의 배치로 된 데이터 셋들이 이렇게 담기게 되게 됩니다. 로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배치 단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데이터셋을, 가져온 데이터셋이 지금 잘 있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시각화를 한번 수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일단 먼저 이 데이터셋에 대한 라벨 맵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라벨 맵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라벨이 0부터 9의 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 요것에 대한 라벨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0번째 클래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여기다가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벨 맵 안에는 0번째 클래스는 지금 티셔츠로 이렇게 그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코드를 쳐서 각각의 클래스가 어떠한 클래스인지를 미리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 PLT 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시각화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2x 2짜리에 그 화면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진행하겠다라는 뜻이고 요 8은 이제 인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출력할 때 사용할 요 이미지를 먼저 이제 선언을 해주고 요 피그 안에 이제 각각의 우리가 출력할 것들을 이제 넣어주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먼저 요 이제 피겨 안에 8x 8짜리 8인치 8인치짜리 요 피겨 안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각각을 이렇게 그 시각화를 진행을 해볼 건데 요 컬럼은 4짜리, 로우는 5짜리의 이제 시각화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개의 이제 이미지를 각각 넣어줄 거고 5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서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이 컬럼을 4, 로우를 5라고 정해놓고요. 포문을 돌면서 각각의 이제 이미지를 랜덤하게 가져와서 한번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포문을 돌면서 이제 첫 번째 코드를 먼저 보시면은 이 코드에서 다음 이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뭔지 먼저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랜덤이라는 요 넘파이 즉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함수인데 이 랜덤 함수를 통해서 랜드 이닛하고 요 가로 안에 요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요 숫자 범위 안에 있는 정수를 하나 랜덤하게 뽑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코드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0 사이 안에 있는 랜덤한 정수 하나를 출력하게 만드는 코드이고요. 예를 들면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범위를 아예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9 사이에 어떠한 요 마지막 숫자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1부터 9 사이에 랜덤한 정수를 뽑아달라는 코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랜드 함수는 랜드 인트와 랜드 함수는 좀 다른데 랜드 인트 같은 경우는 정수를 뽑게 된다면 랜드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 사이의 어떤 정규 분포의 난수 행렬을 만들어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1 by 8짜리 요거는 이제 쉐입을 말합니다. 쉐입을 말해서 총 8개를 뽑아 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 0부터 1 사이에
정규 분포를 띠는 이 난수의 행렬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랜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랜드 인트를 써서 우리는, 어, 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랜드 인트를 써서 지금 트레인 데이터셋이 랭스가 총 6만 개의 데이터셋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데 요 6만 개 안에서 어, 랜덤하게 숫자 하나를 뽑아와서 그 뭐 예를 들면 숫자가 9번 숫자가 뽑혔다면 9번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이제 시각화를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과정을 한번 보자면, 두 번째 코드를 보자면, 요 트레인 데이터셋 안에 요 랜덤하게 우리가 지금 뽑은 요 정수 값을 넣어서 요 몇 번째에 이제 이미지를 가져올지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이 무엇인지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 트레인 데이터셋 안에는 지금 어떤 형태로 이미지들이 저장이 되어 있냐면 이미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총 요 랭스만큼 트레인 데이터셋의 랭스만큼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요 랭스가 지금은 6만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 첫 번째 요 값이 이제 몇 번째의 이미지를 가져올지를 말하는 것이고, 요 두 번째가 이 각각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예를 들면 요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 이미지와 더불어서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라벨 정보도 같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번째는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고, 1번째에는 라벨이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지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0을 넣어주게 되고요. 요 뒤에는, 요 이미지에서 여기가 28바이, 지금 28에, 채널은 1채널이죠. 그레이스케일이기 때문에 1채널짜리의 이런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채널은 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0번을 넣어주게 되고요. 요 뒤에 땡땡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전체를 다 가져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28, 바이 28짜리를 다 가져오는 형태, 0부터 27까지를 다 가져오도록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넣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 랜덤한 요 번째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지금 요 img에다가 넣어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벨 정보도 가져와야 하는데, 이 라벨 정보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원하는 요 랜덤한 요 번째에 1번째에 라벨이 저장되어 있고, 0번째에는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0번째는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고, 첫 번째에 이제 라벨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 요 라벨 값도 가져와서, 우리가 아까 선언해 놓은 요 라벨 맵에서, 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요 라벨 숫자가 어떠한 클래스인지를 가져와서 같이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imshow 요 부분을 통해서 이미지를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여기 이제 컬럼은 4이고 로우는 5짜리에 이제 요 각각의 이미지가 이렇게 담기게 되고 우리가 방금 찾았던 그 라벨에 해당하는 클래스 정보도 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콜앱에서 수행을 해보면은 제가 미리 다 쳐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수행을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 요거 잠깐 스탑해 놓으시고 코드를 입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이 트레인 로더에 이제 데이터셋을 넣어주고 테스트 로더에도 넣어주고 배치는 100짜리로 넣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맵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몇 번째 클래스가 어떠한 클래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게 되고 요 8인치짜리의 이제 이미지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값들을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랜덤하게 가져와서 그 정수를 하나 가져와서 그 정수 번째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라벨 정보도 같이 가져와서 이제 포문을 돌려서
총 이제 20번의 포문을 돌려서 이제 각각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형태입니다. 지금 제가 이전에 수행했던 요 이미지들은 랜덤하게 뽑힌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수행하면 아마 다른 이미지들로 다 뜨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다운받은 지금 패션 앰리스트 데이터셋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모델을 이제 한번 만들어서 그 모델을 직접 학습시켜보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이제 데이터셋을 확인을 했다면 이제 모델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클래스 형태로 이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 nn.module이라는 이걸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요 nn.module은 토치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금, 라이브러리를 선언을 했는데, 요 선언했을 때 요 토치.nn, 요 부분을 선언해서 이걸 우리가 nn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고, 요거를 이용해서, 어, 이제 모델을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nn.module이라는 것을 상속을 받아서, 요 클래스를 이제 패션 DNN을 이제 구성을 해줄 건데, 요 안에는 지금 init이라는 함수랑 forward라는 함수가 이렇게, 어, 갖게 됩니다. 요런 이제 객체를 갖게 되는데, 요건 이제 요 init은 객체를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자동으로 이제 호출이 됩니다. 요 이제 패션 DNN을 우리가 호출을 할 때 자동으로, 선언을 할 때 자동으로 이 호출이 되는 부분이고, 요, 클래스, 그 부모 클래스, 잠시만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슈퍼 패션 NN.점 셀프 요 줄을 통해서 이제 부모 클래스인 패션 DNN이라는 요 클래스를 상속받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어떻게 초기화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해주려고 하는데, 먼저 총 레이어는 세 가지의 레이어로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이 패션 DNN이라는 레이어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다양하게 해보고 싶으시다면 여러 레이어를 더 추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총 3개의 레이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레이어는 이 linear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linear라는 함수는 우리가 그 이전에 봤던 그 MLP에서 쓰는 그 레이어와 동일한 그냥 펄셉트론으로 되어 있는 그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in 피처가 784로 되어 있고, out 피처가 256으로 되어 있으면, 784짜리에, 입력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아웃풋으로, 잠시만요. 입력으로 이제 784짜리에 그 데이터 밸류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웃풋으로 256짜리에 아웃풋을 내겠다라는 뜻이고, 그럼 요 784짜리가 다 이렇게 웨이트들과 곱해져서 하나의 아웃풋을 내고, 또 웨이트들과 곱해져서 또 두 번째의 값을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웨이트의 그 매트릭스는 여기서 784 곱하기 256이 되겠죠. 요만큼의 이제 웨이트를 갖고 있는 요 하나의 레이어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방금 선언한 거를 보면은 지금 784에서 256의 이제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256 벡터에서 128, 128에서 10 이런 식으로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입력으로 들어온 요 784짜리의 벡터가 첫 번째 FC 레이어를 거치면서 FC1을 거치면서 이제 256이 되고 두 번째 FC2를 거치면서
128이 되고 그 마지막 FC 레이어 3를 거치면서 10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요 10은 클래스에 각각에 해당되겠죠. 클래스가 우리가 1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벡터에 해당되는 0번째 값은 0번째 클래스에 해당할 확률이 될 것이고, 여기 19번째 값은 9번째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78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지가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가 28 바이 28이기 때문에 28 곱하기 28을 했을 때 이게 784여서 이 이미지의 요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펼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요 드롭아웃이라는 요 코드가 있는데 요 드롭아웃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요 토치 n은 점 드롭아웃 안에 있는 요 p라는 값이 있을 때 요 p라는 값의 그 확률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벡터나 뭐 어떠한 값이든 이러한 값들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설정되어 있는 요 값이 이제 0.25인데, 즉, 입력으로 들어온 벡터 중에서 25%는, 요 값들을 0으로 채워주겠다. 안에 값을 지우고 0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긴 한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네트워크가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네트워크의 이제 능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학습 능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학습 데이터가 적을수록 이 네트워크가 너무 학습 데이터에, 어, 오버피팅, 과적합돼서 학습이 돼버려서, 좀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기법 테크닉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제 좀 더, 네트워크의 학습을 잘 하기 위한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롭아웃을 넣어주면, 중간에 넣어주는 이유는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함수를 처음에 이제 초기화를 이니셜라이즈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조를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forward 펑션이 있는데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orward 함수가 또 존재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요 함수를 이제 요 모델을 불러와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바로 forward 함수가 호출이 돼서 이게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forward 함수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봤던 feed forward를 진행하는 부분이고 이제 요 각각의 이제 요 레이어들이 이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풋으로 들어온 요 입력인 요 인풋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입력 데이터를 우리는 처음에 뷰를 통해서 쉐입을 바꿔주게 됩니다. 우리 아까 텐서를 쉐입을 어떻게 차원을 바꿔주는 것을 한번 배웠었는데요. 지금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는 이따 뒷부분에서 보긴 하겠지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배치 사이즈 1, 28 바이 2, 28 이런 쉐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데이터를 총 요 배치만큼으로 묶어놨고요. 일단 이 배치가 일단 100이었죠. 100개로 묶어놨고 요 채널은 1채널입니다. RGB가 아닌 그레이스케일이기 때문에 채널은 하나의 채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8 바이 28짜리의 이제 이미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28 바이 28짜리의 1채널에 이런 이미지가 총 100개가 쌓여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쉐입을 바꿔서 차원을 바꿔줄 생각인데요. 이거를 마이너스 1에 784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요 이제 100개 1에 28, 28짜리가 쉐입이 100에 784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냐면, 이러한 형태로 지금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요 데이터가, 이거 좀 더 바꿔보겠습니다. 이미지에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여서 100개가 이렇게 쌓여서 들어오게 되는데, 요 데이터가 쉐입을 바꿔서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 여기가 100, 여기가 784.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럼 요 각각의, 여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각각의 요 벡터들은 결국에는 이미지 한 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바이 28짜리 이미지가 쫙 펼쳐져서 이 하나의 벡터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한 벡터도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쭉 해서 총 100개의 이미지에 대한 값들이 이 전체에 저장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를 쉐입을 바꿔주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 FC1을 거치게 되는데 요게 그러면 어떻게 수행이 되느냐면 처음에 얘는 이제 100바이 784짜리의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서 FC1을 거치게 되는데 FC 레이어 1은 요 리니어로 우리가 784가 들어왔을 때 256을 만든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데이터는 100바이 256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은 요 우리가 배웠던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입력으로 들어온 요 벡터 784짜리의 벡터가 256으로 바뀌는 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 레이어를 거치면서 이제 256이 되는데 여기서의 이제 이 웨이트는 784 곱하기 256이 되겠죠. 그래서 요 하나의 이제 벡터가 들어와서 이 하나의 이미지 값이 들어와서 이 첫 번째 레이어를 거치면서 256 차원으로 축소가 되면서 벡터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drop out을 거치고 이제 첫 번째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렐루 함수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활성화 함수를 배웠었죠. 뭐 시그모이드 형태도 있었고 스텝 펑션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렐로 펑션을 사용을 하여서 요 값들이 이제 어떻게 다음 레이어로 전달될지를 정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256짜리의 값들이 렐로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를 정해주는 것이고 요 값이 이제 드롭 아웃을 거치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두 번째 레이어는 128짜리의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바이 128이 될 거고 최종적인 아웃풋 FC 레이어 3을 거치게 되면은 100바이 10이 되게 되겠죠. 10개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으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84짜리의 벡터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10개의 클래스의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probability로 나오는 10짜리의 벡터로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총 100개의 배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0개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포워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 레이어 3개를 거치고, 아웃풋이 리턴되는 형태로 이제, 포워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요 포워드는, 모든 요 mm. 모듈을 상속받은 모든 클래스들은 요 포워드가 자동적으로, 고정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을 선언을 해줄 건데요. 이 학습을 진행을 할 때에는 먼저 러닝 레이스를 정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W를 업데이트를 할 때 이 러닝 레이스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로스 값을 계산을 하고 이 로스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이제 W로 이제 미분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준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웨이트죠. 그레디언트를 구해준다고 할 때 요 그레디언트를 얼만큼의 스텝으로 업데이트를 해줄지를 정해주는 요 값이 러닝 레이스입니다. 이 러닝 레이스를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웨이트 업데이트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작게 잡을수록 웨이트 업데이트가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을 선언해주죠.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모델인 이 패션 DNN을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 여기서 우리 아까 init이라는 이제 함수를 아니, 그 안에 이제 레이어들을 만들었는데, 이 레이어들이 이제 짜라락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디바이스, 우리가 아까 선언해놨던 그 쿠다 0번째의 디바이스의 모델이 이제 실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델이 0번째 GPU에서 돌아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스 펑션도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로스 펑션은 요 크로스 엔트로피,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 토치.nn에서 제공하는 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냥 알아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그 함수에서 알아서 로스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옵티마이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자동적으로 토치 라이브러리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미분을 해서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준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 토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프린트 모델을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방금 선언한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프린트 모델을 해주면 지금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니셜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FC 레이어 1이라고 만들어서 우리가 리니어 레이어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놨었고요. 그다음에 드롭 아웃도 만들어 놨고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인풋 디멘전이 어떻게 되고 아웃풋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렇게 다 정보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과 같이 선언이 되어 있는데 요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아담이라는 방법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다루진 않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옵티마이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는 데이터와 손실함수를 바탕으로 모델의 업데이트 방법을 결정해준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할 파라미터들을 넣어주고, 우리는 모델.점 파라미터스를 통해서 알아서 이제 이 모델, 우리가 선언했던 아까 그 패션 DNN에 들어있는 요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이제 요 아담에다가 넣어놓고, 요 옵티마이저 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러닝 레이스로 업데이트를 해줄지를 미리 이제 선언을 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지정해놨던 러닝 레이스 값이 있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0.001이라는 이제 스텝으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놨는데 0.001만큼을 요 파라미터들을 계속 이제 한 번의 이터레이션마다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수행을 해보게 될 건데 먼저 학습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인 요 에폭은 5로 정해놨습니다. 에폭이라는 것은 전체의 데이터 안에서 모든 데이터를 한번 다 봤을 때 우리는 하나 에폭이 끝났다라고 보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6만 개로 지금 되어 있다면 배치를 우리가 100으로 잡아놨었죠. 그러면 이 각각의 이제 100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 번의 스텝을 거치게 되고 한 번의 이터레이션을 거치게 되고 이 이터레이션을 6만 나누기 100인 600번 진행을 하게 되면 하나의 에폭이 끝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그것을 5번의 에폭을 수행을 하겠다는 뜻이고 여기 보시면 이 포문을 통해서 총 5번의 에폭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카운트는 이터레이션을 체크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지금 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리스트 안에 있다가 나중에 각각의 이제 도출된 값들을 저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 포문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이 포문을 통해서 f폭, 미리 정해놓은 f폭을 5번을 돌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로더에서 이제 데이터를 100개씩 이미지 배치 단위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돌 때마다 하나의 배치가 이제 전체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로더 안에서, 트레인 로더 안에서 이제 100개의 이미지와 거기에 해당하는 100개의 라벨이 이제 실리게 되고요. 이때 이제 to device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음, 이 부분은, 우리가 모델도 지금 GPU에 올려줬듯이 이 데이터도 GPU에 올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가 GPU에 올라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모델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데이터는 GPU에 올라가고 모델은 GPU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모델에 넣었을 경우에 이제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올려놓은 뭐 CPU든 GPU든 이것은 동일하게 유지를 해줘야 하고요. 우리가 아까 모델도 디바이스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도 동일하게 디바이스에 올려서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베리어블이라는 것으로 이제 한번 말아주게 됩니다. 이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어블 안에도 이제 이미지스와 라벨을 각각 올려서 말아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이 트레인 데이터셋이 모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요 100이 이제 배치 사이즈죠. 배치 사이즈고, 요게 이제 채널이고, 그다음에 요 28 by 28이 위드 하이트, 이미지의 위드 하이트인데, 요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요 모델 안에서 포워드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 아까 포워드 함수를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이미지를, 이 마이너스 1바이 784로 리쉐입을 해주게 되고, 이 리쉐입 과정을 거쳐서 총 3번의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을 도출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 이제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바로 포워드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이 아웃풋의 형태는 100 by 10이 되겠죠. 총 100개의 배치에 대해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아까 크로스 엔트로피로 로스를 미리 선언을 해줬었고, 요 크로스 엔트로피에 이제 우리가 도출한 아웃풋 Y와 원래 라벨인 D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서 이제 얘네 둘 사이에 그 로스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옵티마이저.그레드라는 요 부분이 제로 그레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주기 전에 먼저 그레디언트를 다 초기화해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그 기울기 값을 일단 다 0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를 통해서 이 로스에 저장되어 있던 백워드 이제 이 포워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다 저장되어 있던 웨이트들이 백워드를 거치면서 거기 관여했던 모든 웨이트들이 이제 미분을 거치면서 기울기를 계산을 해주는 과정이고요. 그럼 이 기울기가 이제 그래프에 다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 옵티마이저 스텝을 통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백프로파게이션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또다시 이제 초기화 과정을 거쳐서 제로 그레드를 해주고 나서 이제 기울기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기울기를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백워드를 거쳐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구한 기울기를 통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백프로파게이션을 거쳐서 옵티마이저로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서 하나의 이제 이터레이션이 끝나도록 진행을 하고 이터레이션이 끝나면 여기 카운트에다가 끝났다는 그 체크를 한번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부분을 넣어놨는데, 지금 요 이터레이션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었죠. 요 카운트, 요 퍼센트 표시하고 요 50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퍼센트 표시가 나머지에 대한 값을 출력을 하게 돼요. 연산을 해주는 것인데, 이 카운트를 나눴을 때, 5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때 요거를 이제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 if문입니다. 그래서 50 이터레이션마다 50번째 이터레이션마다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할 때에는 테스트 로더에서 가져와서 이미지와 라벨을 가져와서 똑같이 동일하게 디바이스에 올려주게 되고 각각을 이제 이 라벨에 대한 정보는 이제 리스트에 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또 밸류어블에 이제 어, 이 테스트 이미지를 말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에다가 테스트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아웃풋을 도출을 합니다. 이 도출된 아웃풋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과정을 수행을 하는데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아웃풋이 지금 100 바이 10짜리에 100 바이 10짜리에 이제 아웃풋이 있다고 했을 때, 요 10은 각각 클래스에 해당할 확률 값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확률 값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고르겠다라는 뜻이고, 토치 맥스는, 여기 1은 디멘전이 지금, 여기 이제 100을 표시는 요 디멘전이 0번째 디멘전이고, 이쪽이 이제 첫 번째 디멘전입니다. 근데 이 1디멘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맥스인 값을 뽑겠다라는 뜻이고, 요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 안에서 가장 맥스인 하나의 값이 뽑혀지게 되고, 이게 총 100개에 대해서 수행이 되는 거죠. 100 바이 1, 10짜리가 100 바이 1짜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 프리딕션, 즉 이제 가장 맥스인 요 값들의 인덱스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째 클래스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0번째는 요것을 이제 토치 맥스를 수행하면 요 각각의 값들이 0번째 저장이 되고 요 인덱스 값이 1번째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을 넣어줘서 요 각각의 프리딕션 한 가장 맥스 값을 갖고 있는 각각의 클래스 정보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프리딕션한 값도 요 프리딕션 리스트에 넣어주게 되고요. 그럼 지금 라벨 리스트에는 정답이 들어있고 프리딕션 리스트에는 그 예측한 클래스 값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프리딕션 한 것과 라벨과 동일할 경우에는 1이 리턴이 되고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0이 리턴이 되도록 하여서 이 1이 리턴되는 요 값들을 다 더하면 결국에는 몇 개를 맞췄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correct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토탈은 무엇이냐면 몇 개를 지금 테스트를 했는지를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이 라벨의 랭스가 결국에는 몇 개인지 거기 때문에 이 랭스가 지금 100이죠. 요 100개가 이제 100개에 대해서 지금 몇 개를 맞췄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 100개에 대해서 몇 개를 맞췄는지를 계속 더해주게 되고 요 포문을 다 거치고 나게 돼서 나온 최종적으로 몇 개를 테스트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맞췄는지를 통해서 정확도를 퍼센트로 100을 곱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는데 총 몇 번의 이터레이션, 요 카운트에는 이제 이터레이션 정보가 들어있죠. 몇 번째 이터레이션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로스 값, 즉, 로스 코스트는 몇인지, 비용 함수의 로스 값은 몇인지, 그리고 현재 이 상태에서 어큐레시, 즉, 정확도는 몇 프로인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콜앱에서 다시 한번 봐볼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패션 DNN이라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럼 요 모델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닝 레이시랑 이 모델을 먼저 선언을 해주고, 디바이스에 올려준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로스 펑션이나 옵티마이저를 정의를 해주고, 이제 모델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 모델은 3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고, 마지막 최종 아웃풋은 10개의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10개의 이제 밸류 값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 학습 코드를 돌리게 되면은 우리는 중간중간에 이 테스트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요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화살표가 뜨게 되는데 이 화살표가 지금 어디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50번 이터레이션을 한 다음에 프린트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500번째마다 프린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00번 이터레이션을 했을 때 현재 로스 값은 몇이고 그리고 accuracy, 현재 정확도는 몇이 나왔다라는 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500번째, 즉 1000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또 로스 값이 이제 도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1000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로스는 이제 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정확도는 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로스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 셋에서의 로스 값이고, 이 어큐리시, 이 정확도는 테스트 데이터 셋에서의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가 얼마나 잘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테스트 했을 때 정확도는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학습하면서 결과를 도출해 놓은 과정이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사실, 너무 많은, 양을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간단한 레이어 모델이 어떻게, 이제 퍼셉트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이제 멀티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제 딥한 뉴럴 네트워크인 심층 신경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이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포워드 과정과 그다음에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킬 때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경사하강법으로 이제 각각의 기울기를 미분을 해서 기울기로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켜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업데이트 되는 과정과 이제 포워드하는 과정을 파이토치를 통해서 실제로 실습을 해봤고 그 실습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요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잘 분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습을 진행하는 것까지를 이번 시간에 해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